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남아스 해결 밝힌 앵글 미 GM 사장 GM 본사 이익 챙기기 의혹엔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GM 아시아 본부 총괄 사장이 우리나라를 좀 방문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 1억 달러 정도를 우리에게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1조 원이 되는 거죠. 1조 원 정도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GM이 알고 보니까 이 군산 GM 공장에 그만큼 투자를 했는가,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은 먹튀 행진각을 벌이면서 우리 정부에게 국민 세금으로 1조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우리 국민 대부분의 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GM 측에서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달러 정도 지원해달라. 10억 달러겠죠. 네, 10억 달러를 좀 예.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영 정상화 의지가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그동안에 과연 투명하게 경영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GM이 본사로부터 지금 자금을 빌려서 고리에 지금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출자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GM 측에서 분명하게 경영 정상화 의지 그리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그런 약속들을 좀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GM이 이제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GM 공장에는 뭐 수천억 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GM 공장에 대해서는 너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공장 철수시키겠다.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위예요. 우선 어제 국회로 찾아온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용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회를 통한 압박. 한국의 정치 현실, 뭐 경제를 정치가 지배한다, 뭐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행보 자체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점은 좀 냉철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GM 측에서는 출자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장을 문을 닫을 경우에는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GM 입장에서는 별다른 어떤 비용의 투자 없이 한국 정부 또 산업은행에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형국인데 냉철하게 좀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또 기본적인 것은 노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진지한 대화와 또 노측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 GM 본사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신차에 대한 어떤 정설 계획이 뭔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러면 향후 한국에 있는 공장, 부평공장이나 상업공장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좀 듣고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담보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혈세 낭비라든가 이런 지적, 국민들의 분노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노조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GM이 그만큼 글로벌 GM 경영을 하면서 이 한국을 이용만 하려 한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GM 공장, 군산 공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엄청나게 이 고용에 문제가 생겨요. 안 그래도 이 중공업이라든지 조선소 산업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산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GM 공장마저 군산에서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는 진짜 타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높죠. 그리고 사실상 군산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산업이 기간을 이루는 그 자동차 산업이 빠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타격이 있으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GM이 알고서 이용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관련해서 지원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이용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도 비슷한 경험으로 해서 먹튀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견제하면서 살려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니 뭐 무인차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구조조정은 불가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GM의 이 공장 철수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 보복까지 미국 행정부의 조치들이 영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미국 정치 내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학자가 선정한 역대 대통령 순위에서 꼴찌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국정 운영 전반, 입법 성과, 외교 리더십, 제도 규범 구현, 대중소통 등 5개로 이뤄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3개 분야에서 F학점,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지면 탄핵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방위 통상 공세를 벌이는 속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GM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은 쏙 빼놓고 우리가 수출하는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북한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보복성이다 이렇게 해석도 나오는데 오늘 기사는 사실 그거보다는 트럼프가 자국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통상 문제로 그것을 돌파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좀 새겨 들어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세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를 계속해서 아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F학점 평가를 받았다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중간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2020년에 예정된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세, 일자리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중간 선거 때 승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개의 나라에 대해서 철강 이제 56%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12개 나라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또 캐나다도 빠지고 영국도 빠지고 독일도 빠지고 그러면 뭐냐 한미동맹 굉장히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동맹 차원에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안보하고 통상을 투투대고 가겠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방카 대통령 딸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이제 한국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에 더 치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잘 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안보 동맹 플러스 이 경제 동맹도 굳건하게 좀 복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M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GM의 군산공장 폐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고 다만 연계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가만히 드는 생각이 아무리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약간 삐걱거림이 있다 쳐도 이런 식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는 거, 경제적인 문제로 보복 조치에 나서는 거는 우리를 너무 좀 얕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는 됐었죠. 트럼프는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어떤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무역 적자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안보, 통상과 분리대응 맞게 따라가는 부분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감정적 대응도 안 되고 지금 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상교섭본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조직 자체의 틀을 갖추지 않았다. 우리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각국의 노력, 외교, 안보, 추진력을 동원해서 이 통상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특수 상황, 안보를 지렛대로 해서 통상이 압박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북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제 찰떡 같은 이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경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돼요. 그렇죠? 안보 때문에 막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